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혁신이 필요했습니다. 전 직원이 합심해 공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 나갔습니다. 현재 작업량과 불량품 등에 대한 게시판을 작성하고 문제점을 공유하자 개선점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책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표준이 설정됐습니다. 이 팀원들과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죠. 회사 내 부실한 시스템을 재정비하니 품질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품질은 곧 기업의 성장으로 다가왔죠. 직원들의 능률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요령도 없었고 무작위식으로 생산만 하다 보니까 관리에 대해서 전혀 문의안이 했는데 현재까지 오면서 관리 프로세스도 많이 바뀌었고 그만큼 또 현장 작업자들 능력도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합니다. 혁신 전 379억 원이었던 매출액이 혁신 후 1,502억 원으로 무려 3배 증가했습니다. 내수뿐 아니라 해외 수출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제는 중소기업에서 어엿한 중견 기업으로 거듭났는데요. 모든 것이 혁신으로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큰 회사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인적 자원이나 여러 가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고 변신해야지만 회사가 유지될 수 있지, 과거의 성공에 안주해서 계속 머물려고 그러면은 결코 기업은 지속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을 통해 성장을 거듭한 또 다른 기업. 연매출 약 300억 원, 직원 수 200여 명을 자랑하는 작지만 강한 기업입니다. 국내 최초 전자식 버튼 사용, 아시아 최초 내충격 내화 인증 획득, 끊임없이 기술로 금고 제조업계를 대표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1972년도에 설립돼서요. 오로지 금고의 외길로 만든 그런 회사입니다. 기업의 역사는 우리나라 금고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47년간 금고에 매진하며 누구나 갖고 싶은 금고를 만드는 기업으로 성장했는데요. 결코 쉽게 이뤄진 일은 아니었습니다. 네, 지점장님. 오늘 내가 지금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데 어떻게 좀 안 되겠어요?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야단나네. 어떡하면 좋아, 이거. 금고는 튼튼해야 되고 뚫리지 말아야 되고 무거워야 되고 이제 이렇게 컨셉이었는데 시대 흐름이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고도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금고 같지 않은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살아남을 길은 남이 안 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회사가 살 수 있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틈새를 공략했습니다. 금고에 디자인을 입히기로 한 것입니다. 디자인을 입힌 금고는 금고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무채색의 딱딱한 금고를 하나의 가구, 예쁜 인테리어 소품으로 재탄생시킨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계단을 밟아서 저희가 했는데 정부에서 그 컨설팅 지원한 컨설팅을 우리가 적절하게 참 많이 활용해서 저희가 기업에 많은 도움을 받은 거예요.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약 22,000개 기업, 예산으로 한 2천억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전기 자율, 그리고 스마트 공장, 또 미래 산업 등등의 주로 컨설팅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요즘 같이 일본 수출 규제나 또 산업 고용 위기, 긴급 위기 상황이 오면 바로 민생 현장에 투입해서
그 진단하고 대책 대안을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혁신을 통해 성장을 이룬 볼트 제조기업과 금고 제조기업. 이들이 강소기업으로 거듭난 데에는 정부의 기업 컨설팅 지원이 함께했습니다. 이미 많은 경험을 거친 다양한 기업의 사례를 알고 있는 경영 컨설턴트들을 동원을 해서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미리 이렇게 정보를 제공을 하고 해서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모르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업을 보통 컨설팅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중소기업 컨설팅은 특화형, 규제 대응, 정보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 컨설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경남 거창의 중소기업을 찾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업 컨설팅 경력 20년, 고이돈 컨설턴트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지금 이 업체에 대해서 처음 진단을 좀 해달라 그래서 사장님 만나 뵙고 기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컨설턴트의 관점에서 한번 좀 들어보고 또 좋은 조언을 할 수 있으면 그런 기회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1999년도에 제가 창업을 했습니다. 해서 굴삭기와 관련된 수리 그리고 부품 판매 그리고 신장비 판매를 주로 하다가 건설기계 특수장비를 생산하는 이곳은 2017년 가변형 굴삭기를 개발했습니다. 작업자의 환경에 따라 굴삭기를 맞춤으로 변형시킨 것이죠. 그야말로 건설업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점점 커지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컨설팅을 신청한 이유죠. 재작년에 모든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공장을 투자를 했어요. 한 70억 들여서. 시설은 이렇게 다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했는데 이제 그 직원을 그대로 이렇게 딱 오다 보니까 생각이 안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컨설턴트는 먼저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대표의 경영 철학과 컨설팅 의지를 알아봅니다. 저하고 일단 공장을 한번 보고 사장님 말씀하신 그 경영 방침이나 사장님 고민하시는 그 내용하고 어떻게 매칭되는 과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면담이 끝나면 현장을 둘러보는데요. 지난 7월 공장을 확장한 이 기업은 확장된 사업 규모에 맞게 새로운 체계를 세우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강소기업으로 거듭나려면 겪는 성장통이죠. 컨설턴트는 기업의 성장통을 곁에서 함께 이겨내는 역할을 합니다. 공장에 오면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런 절단품들이 팔레트에 올라가 있지 않고 있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이유가. 여기도 지금 유사한 부분들이 링크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왜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왜 있어도 나중에 물어봐야 돼. 작은 실수나 의문점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주적으로 이렇게 산업이 성장해야 되는데 컨설턴트는 공장 곳곳을 다니면서 공정 체계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공정이 없는지 살펴보는데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파악을 해야 돼요. 작업자들의 태도라든지 또는 이럴 수밖에 없는 그 내부의 어떤 그 소통 관계라든지 또는 경영자의 방침이나 또 중점 관리 사항들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되는 거죠. 이거 자체에서 모든 기업의 공정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통찰력과 분석력이 필요합니다. 직원과의 면담,
혹은 고객과의 면담도 기업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지금 이 장비 주인이시지요? 제가 천안인데. 아, 천안에서 오셨어요? 너무 멀어요. 예. 천안에서 이 장비를 이렇게 그 리모델링 또 개조하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적어도 뭐 200km 이상을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 회사를 찾아오신 겁니까? 높은 곳에서 돌을 쌀 때 예. 붕대가 더 많이 올라가면 예. 그러면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데 예. 그 기존 거는 이렇게 꺾여 있기 때문에 예. 많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앞 투붐을 펴주면 예. 많이 높은 곳을 쌀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좋아서.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그 기업들이 또 다른 데는 외국 가까이 장비는 이 뒤쪽으로 넘어가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국내 장비는 지금 없는 걸로. 아, 그렇습니다. 그럼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국내에는 여기가 유일한 곳이네요. 그렇게 봐야죠. 아, 그러시네. 국내 유일의 기술력은 이 기업의 최장점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펼치는가는 이 기업이 성장하는 열쇠죠. 실제로 올라와서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리모델링 수주가 들어오면 고객의 요구에 맞게 도면을 그리고 그것을 제품화하는데요. 사장님 직접 이렇게 제작 도면을 그리시고요. 예, 처음에는 저희들이 인원을 채용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예. 아이디어는 제가 있고 그분은 CAD를 잘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제 아이디어가 제가 그리고 자는 그런 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CAD를 배워서 예. 지금 이제 열심히 불철주야 그리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사장님 여기 붙여놓은 것처럼 기적은 이루어진다 600이라고 하는 있잖아요, 그죠? 600이라는 숫자에는 사장님이 CAD를 잡고 있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 그냥 CAD만 그리는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웨이트인데 웨이트에다 다시 중요함을 좀 더 올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컨설턴트 입장에서 보면 대표님은 경영의 포지션에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술의 포지션에 와 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대표님의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가 던져지면 그것을 실현해낼 수 있는 조직적인 역량 이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 회사의 장래는 나름대로 보장될 수 있는 거죠. 기업 컨설턴트는 기업 회의에 함께 참여해서 임직원이 느끼는 장단점도 알아갑니다. 대표, 손님, 직원까지 모든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무리 중고 장비를 한다지만 그 고객이 받을 때는 서장비 보증가는 그런 장비를 좀 받아서 그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마무리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이번 주에 진단이 마무리되면 컨설턴트가 느낀 기업의 부족함 그리고 개선점을 공유하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 사실 DI를 봤는데 사장님이나 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자부심이 대단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작업자를 우리는 작업자라고 앞으로는 부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작업자는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는 엔지니어의 자존감이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번뜩 생각나는 게 우리가 중고 장비를 이렇게 새롭게 살리는 의사들은 가운을 입지 않습니까? 예. 정비사들 정비복 입듯이 우리가 뭔가 마음을 다지는 그 복장 이걸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가 일단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보완책이 뭔지 그런 부분을 확실히 좀 알았다. 그래서 알면은 개선책이 생기는 거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되었지만 좋은 긍정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게 가장 큰 수확이라 생각합니다.